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전일 밤 2%대 급락을 보여줬죠. 그죠? 전체적으로 업종 섹터 할 거 없이 전방위적으로 하락 압박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이미 어제도 여러분들께도 영상을 올려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되지만 투자 심리도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그 투자 심리 측면에서 보게 되면 숏 스퀴즈와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개인 유동성, 수급으로 가지고 주가를 올리면서 헤지 펀드들의 마진콜, 이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정도로 과열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죠? 그 헤지 펀드들이 손실을 다른 쪽에서 메꾸기 위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까지 작용하면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죠? 우리 지수 자체가 다소 부담골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제 그런 흐름들 속에서 그건 이제 예상이었고 예상 부분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뭐예요? 이 다우지수 관련해서 다우지수가 2%, 다우 산업 2%, 다우 운송 2.9%, 나스닥 종합 2.6%, 나스닥 100 2.8%, 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 내외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전방위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해외 시장의 기술적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유로스tat 유럽 시장의 약세 흐름 사실은 어제 양봉으로 되돌려 놨기 때문에 나름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을 높이 기술적으로 보여줬는데 역시나 그저 하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미국 시장의 약세, 나스닥 선물의 약세 흐름도 함께 반영이 됐겠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이 이제 미국과 유럽 거기에다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해서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하락을 했는데 21 이평선의 지지를 좀 받고 있고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박스권 내외에서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독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이전 고점 라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내려와 오는 라인이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박스권 형성, 그러니까 하루 정도 더 내려올 수 있는 범위는 있다. 그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다우존스 모습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기술적 흐름들, 기본적인 내용도 중요하죠. 제가 매번 기본적 내용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기술적 흐름들을 함께 점검하는 건데, 저 다우지수를 보게 되면 다우지수 이미 이 라인 부분의 박스, 그러니까 21 이평선을 살짝 깰 수 있는 위치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 나스닥 흐름 부분을 보게 되면 나스닥의 모습, 오늘 음봉을 세게 냈죠. 그런 가운데에서 기본적인 추세 라인 부분에 놓여져 있는 라인이라고 보는 이 위치 라인까지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범위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추세 이탈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크지 않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 하락했었던 요인 우리가 다시 냉정하게 짚어보게 되면 이 부분이지요. 미국 증시가 FOMC 결과에 대한 실망 이런 부분들 가지고 하락했다. 그죠? 그리고 또 기업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하락했다. 이런 뉴스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미 이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FOMC 회의에서 지난번 FOMC 이사락 부분에 있어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일부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해서 크게 나올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유동성 보강 중치 이 부분이 나올 건 아니다. 그죠?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죠. 사실 파월이 그죠? 경기 이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다소 경기 회복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기존의 완화적 정책 기조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 완화 조치가 나오지 않은 데 따른 실망감이 일정 정도 있을 수는 있으나 FOMC에서 크게 나쁜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숏 스퀴즈와 관련된 부분, 그죠? 이게 숏 스퀴즈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부당, 시장의 과열 이런 부분들을 시키는 정책 기반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백악관이 이 게임스탑의 주가 급등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번 동영상 올리면서도 우리나라 그죠? 이 금감위에서 그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3,300포인트 이상은 무리다. 이런 리포트 보고서가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죠? 그 내용 부분 여기 있죠, 그죠? 그런 이야기 부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3,300포인트가 되면 가열, 이례적 증시 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주가가 펀더멘털 대비 너무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정부 정책 위반자 입장에서는 다소 과열을 시키려고 하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된 언급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조심도 함께 병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했고 1월 25일 날 우리 회원님들께 올려드린 부분도 주목해야 할 변수가 변곡점은 옵션 만기라든지 FOMC 회의라든지 이런 전후에서 나타난다. 주가 지수의 조정 라인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에 빅 이벤트, 빅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어제 나왔죠. 보잉은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기 민감 섹터들 부분들은 그저 유동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기대감 그죠? 백신과 치료제에 의해서 기대감에 의해서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올라왔지만 실적 발표를 해서 실적이 안 좋으면 이 실적 이거밖에 안 돼? 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급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도 존재한다. 그래서 실적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가가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주가가 미리 선반영을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면 그죠? 어제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발표한 기업들 보시면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들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쪽 라인 부분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리고 기아차라든지 이런 쪽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잖아요. 그죠? 반면에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예상만큼 이런 나온 정도. 그죠? 근데 그런 예상만큼 나왔을 때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격이 없는 위치, 가열이 없는 위치, 이런 위치에 종목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느냐.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이미 반영돼서 그 실적 이상의 흐름을 갖고 있느냐. 그죠? 어제 미국 시장에서 그죠? 시간에 발표된 애플의 실적, 양호합니다. 그죠? 그리고 페이스북의 실적 양호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도 양호해요. 그런데 시간에서는 다 하락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주가가 일정 정도 그 실적이 좋다는 걸 알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시장에 바라보는 시장의 반응이죠. 미국 시장에서. 그죠? 단기 과열과 밸류에이션 부담 부분을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 부분을 경계해야 된다. 사실 이미 그 전조가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지난 주말 이 발표한 인텔의 4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그죠?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였었던 인텔의 주가가 어떤 모습이었었느냐? 그죠? 실적 발표하고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표한 날부터 급락을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왔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급락한 인텔의 주가가 이제 미국 시장 부분에 있어서 뭐예요? 추가적인 약세를 보이더라도 여기서 더 이렇게 하락할 거냐라는 부분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야기는 이제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 시장에서 마찬가지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죠. 그죠? 2주 전에 제가 방송 출연 못하는 이유 그죠? 왜 예측적으로 과열 부분에 놓여 있다. 이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이미 주가가 그죠? 5개월 만에 올라왔었던 상승의 폭만큼 2달 만에 과열로 올라와 있다. 그죠? 요라 2달 반 만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의 흐름을 보여줘야 된다. 그죠? 그 조정의 흐름 부분은 적어도 폭 자체가 이 정도보다 더 커야 된다. 그죠? 왜? 여기는 5달 동안 올라온 거고 뭐예요? 11월 달부터는 뭐예요? 2달 반 동안 안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죠? 이 조정폭 라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정도의 부분 정도까지는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죠? 고점 대비. 자, 이제 그 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어느 부분이냐?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일단 우리 시장이 오늘 이 지수대의 검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이제 단기적 부분이잖아요. 그죠? 단기 추세를 어제 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죠?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오늘 하락 출발을 하면 20일 이평선 부분에서 오르고 내리고를 쌓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제 요 라인 추세 라인이냐.
그죠? 여기 이제 기본 추세 라인이고 그 추세 라인이 몇 포인트예요? 3060포인트 정도. 요 3060포인트냐 아니면 3000포인트를 살짝 깬 박스권 하단이냐.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어요? 미국 시장의 하락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은 일정 정도, 이틀 정도 약세를 보인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21 이평선 라인 부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조정 양상을 보일 텐데 이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고 성장 흐름이 높고 그런 가운데에서 향후 주도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관점이고 시초가 이후 더 추가적인 음봉 자리에서부터는 그러나 내 기업의 실적이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주가가 이미 선반영되었었다라는 그런 섹터나 종목 부분에 있어서는 시초가 이후 올라오는 자리에서는 비중을 줄이고 이 부분이 단기적인 부분이냐 중기적인 부분이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될 상황에 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바라보고 또 유럽 시장 전반적인 바람 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타나는 흐름을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고 우리 시장이 이제 이 박스권의 하단으로 들어오는 흐름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쪽 라인 부분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매번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이 위 라인에 있어서는 주식을 매수하러 들어가면 안 된다. 그죠? 자, 그러면 미국 시장 하락에 의해서 이 라인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면 비중을 좀 늘렸다가 줄였다 하는 제가 어제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지금은 투자의 흐름을 갖고 가는 위치가 아니다. 매매의 위치이다. 왜? 그죠? 그동안 급등을 한 시장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 기간 조정을 2달 반 동안 보이는 흐름을 여기서 보이는 상황. 그리고 다다음 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제 설이잖아요. 그죠? 설 연휴 앞두고 또 주식을 보유할 거냐 말 거냐. 그죠? 그리고 공매도와 관련해서 50개 종목에 대해서만 대형주 종목에만 풀 거냐 말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 분명히 하락을 하게 되면 그 고민에 빠질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매의 주간, 매매의 흐름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나는 어떤 흐름을 갖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쁜 부분만 있느냐? 라고 보시면 또 그렇진 않아요. 아셨죠? 어떤 섹터와 어떤 흐름을 갖고 갈 거냐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할 때 그냥 제가 뇌동매매에서 주가 막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말아라. 반대로 실적이 지금의 주가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약세를 보이더라도 내가 보유한 기업의 실적이 양호하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놓여져 있는 섹터나 종목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죠. 그죠? 산업 현장에서 쇼티지 부족이 부품 부족의 공포에 놓여 있다. 그죠? 그 부품 부족 부분에 놓여져 있는 섹터 부분이 뭐냐? 그죠? 그거 보니까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산량이 부족하고 또 LCD 패널이나 OLED 패널 이쪽 부분도 부족하고 LED 칩이라든지 MLCC, 원통형 배터리, 가전 외관형 합성 수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품 공급 현황이 심각하다. 그 심각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종목 부분에 있어서 이번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분할 매수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뭡니까? 경기 민감 섹터 부분을 매수하지 말라. 그죠? 오히려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 종목 부분을 매수하고 섹터 부분을 매수하자라는 이야기죠. 그죠? 오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침 시초가 개파락에 종목 부분을 다 매도하고 이런 부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죠? 오히려 시초가에서 이제 시초가가 어느 정도 시작을 하느냐. 근데 우리 시장이 한 1.5%, 1% 내외 하락 출발한 이후에 반등을 시도하려고 할 거고 그 반등 시도할 때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그죠? 서두를 게 없다는 겁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내일이 금요일이고 주말로 들어가면 더 투자 심리가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개파락한 이후에 반등할 때는 절대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 다만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다시 또 밀리는 흐름들이 나올 땐 그때는 이런 이 부품 공급 현황과 관련된 부분의 섹터
부분 속에서 주도 섹터,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종목 부분에 있어서 뭐 조금씩 오늘과 내일, 오늘 목요일과 금요일 이쪽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것 역시 또 단기적으로 또 올라오게 되면 또 비중을 줄이고, 그래서 지금은 미국 시장의 하락 변동성 이 부분 속에서 우리 시장도 하락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매매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죠? 어제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 기아차 뭐 이런 부분들은 올라갈 때는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그죠? 오늘과 내일 부분에 있어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면 조금씩 매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또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런 대형성 종목도 마찬가지고, 또 아까 말씀드렸었던 MLCC 쪽에서 삼성전기나 이런 부분, 뭐 이 대주전자 재료 뭐 이런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 부분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수소전지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리고 또 2차전지 부분에 있어서도 올라갈 때는 매수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나 약세를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중을 조금씩 담아낸다. 이런 구조적 성장 흐름 부분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응이고, 그런 대응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 이런 종목별 흐름들을 체크하면서 공략의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께 항상 이야기한 것처럼 서두를 이유가 없다. 지금은 매매의 구역에 진입했기 때문에. 아셨죠? 여러분들 승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